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오늘은 이 초량 이바구길 속 꿈틀대고 있는 다양한 이바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바구의 의미는 이야기라는 점 이제 잘 아시죠? 부산의 동구에 위치한 초량 이바구길로 이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량 이바구길이 위치한 동구는 부산 지명의 유래가 되는 이 산을 품고 있는 부산의 종가이자 부산의 뿌리입니다. 1902년부터 진행되었던 대대적인 북한 매축 공사에 동원된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이 주거지가 바로 동구였으며 피난 시절 가장 많은 피난민들이 살았던 곳도 이 동구와 동구의 산비탈이었습니다. 동구에는 8개의 이바구길이 조성되어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량 이바구길은 동구의 이바구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형성된 이바구길입니다. 다른 이바구길들에 비해 다양한 풍경과 그리고 시대 배경, 그리고 먹거리, 탈거리까지 이 길 위에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이바구길이 되었습니다. 부산역 7번 출구에서 큰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 왼쪽으로 꺾다 보면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초량 이바구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공간에서부터 백제병원 그리고 까꼬막 게스트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길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4가지 공간을 집중적으로 초량 이바구길 속 숨어있는 이바구들을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거리를 걷다 보면 붉은 벽돌에 높은 건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초량 이바구길의 첫 번째 거점으로 부산에서는 민간 자본으로 건립된 최초의 종합병원인 옛 백제병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던 이 최용해라는 인물이 백제의 혼을 잇자는 의미에서 1922년 백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명의로 이 소문이 나며 1924년에 외과, 내과, 소아과 등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1927년에는 이 2개의 동이 연결된 지하 2층, 지상 4층 크기의 이 벽돌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등 이렇다 할 병원이 없던 시절 부산의 철도병원, 부산 부립병원과 더불어 부산의 3대 병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당시 부산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서양식 건물은 몇 채가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공공기관에서 지은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옛 백제병원은 민간 자본으로 건립된 건물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백제병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운영 비용과 그리고 부채에 허덕였고 결국 1932년 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옛 백제병원은 중국인인 양모민에게 넘어가 복례각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으로 운영이 되었고 1942년 태평양 전쟁이 가열되자 건물주는 중국으로 돌아가 일본군 아카츠키 부대의 숙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광복 후에는 치안대 사무실 그리고 중국 영사관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 이 신세계의 시장 등으로 사용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다 현재 병원 내부는 카페 그리고 서점 등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부의 모습도 여러 번 변했지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꿋꿋하게 버틴 옛 백제병원은 건물 외부 속의 흔적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의 이 건물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목골 대지 모양에 맞춰 지어진 건물은 이 조형이 자유롭고 아치형 창틀과 좁은 유리창 등 이 전형적인 근대 건축물의 특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계단과 난간 손잡이 등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공간 속에도 이 장식을 화려하게 만들어 꾸며뒀죠. 건물의 2층에는 병원, 병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펼쳐진 방들이 바로 그 당시 병원의 병실이며 당시 1인실 혹은 2인실 정도의 작은 병실들이 이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옛 백제병원은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47호로 지정이 되었고 1920년대 종합병원의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백제병원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기면 곧이어 붉은 벽돌 담장을 만나게 됩니다. 1900년에 세워진 부산 최초의 근대식 물류창고인 이 남선창고인데요.
함경도에서 잡은 다양한 해산물 등을 배로 싣고 와서 보관했던 물류창고로 경부선을 통해 서울까지 물류를 운반하기 전 이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당시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바닥에 수로를 만들어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명태를 많이 보관했다 해서 당시 이곳은 일명 명태고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초량사람치고 남선 창고에서 명태 누나를 안 빼먹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했던 창고였고요. 이후에 부산의 산업, 경제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상인들의 짐, 가전제품을 위탁 보관하는 일반 창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이 건물이 수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소유주의 이해관계로 2009년에 철거가 완료되어 지금까지 붉은 벽돌로 쌓은 담장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산창고가 있는 공간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남산창고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창고로서 우리나라 근대 창고업의 효시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168계단은 산복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초량 이바구길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 근처 이 아래쪽에 도착을 하면 왼쪽으로 우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산복도로 마을은 이 고지대에 위치한 산덩이였기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낮은 지대의 우물이나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산 중턱에 자신의 집까지 운반하게 되었는데요. 168계단 아래에 있는 우물 역시 식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계단 아래 3개의 우물 중 현재는 하나의 우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계단 위쪽 끝까지 쭉 눈으로 훑다 보면 이 뒤로 넘어갈 것만 같은 이 아찔한 경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168계단은 지상 6층 높이의 계단입니다. 당시 어머니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계단을 힘겹게 올랐던 것이죠. 양철 물동이 하나가 약 25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크기인데요. 혼자서 들어 올리기에는 상당한 무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두레박으로 우물 속에 물을 길어 양철 물동이에 물을 담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머리 위에 물동이를 올렸죠. 하지만 물동이와 더불어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고 손에는 장을 받던 봉지들까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혼자 들어 올리기도 힘들지만 사실 혼자서 내리기는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단을 다 오르고 다시 오르막을 올라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머리에 물동이를 내리지도 못한 채 쉴 때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힘든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산동네 집에서 바다를 보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다 수평선 너머로 뱃머리가 싹 보이면 그때 지게 하나를 메고 누구보다 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가셨다고 하는데요. 전화가 없던 시절 그 당시 부산항에 도착한 순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집들이 많으니 평지로 내려오는 계단은 필수였고 168계단은 부산역과 부산항이 있는 이 도심과 산동네를 이어주는 최단 경로의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부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에는 힘들었던 부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탄 2장을 집에 묶어서 아니면 막걸리 2통을 받아 계단을 올라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168계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억석같이 살아왔던 당시 부산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168계단은 누구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며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부산 사람들의 위대한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디오라마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디오라마는 일종의 전시기법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가면 이 배경 그림이나 사진 아래 미니어처로 마을이나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전시기법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는 초량 이바구길 속에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전망대로 이 부산항과 산복도로 그리고 바다와 함께 부산 최고의 야경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산복도로 속 마을 사이로 삐져나온 빛들이 모여 밤을 비추고 있는 모습은
희망이란 이름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부산 사람들의 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산복가지 집들이 들어차오른 도시입니다. 부산은 치열했던 삶의 도시였고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사이에 빼곡히 들어선 집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부산 사람들의 역사와 강렬했던 삶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각에서는 초량 이바웃길 골목 사이에 숨어있는 이바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초량 이바웃길은 일제강점기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해방 후 기안동포들의 정착지, 6.25 전쟁 피난민들의 생활 터전,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어진 산업 부흥기에 이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의 보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도 변해가고 사람도 변해갔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 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에 그 속에서 삶은 기억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초량 이바웃길 속 이야기들은 부산의 기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 산복도로에서 부산의 고도심으로 내려가 조선시대의 부산이었던 동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